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진짜 무섭게 떨어지고 있죠. 9월 9일 네이버는 40만원 선이 무너지면서 39만 9천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는 13만원 선이 무너지고 12만 8,500원으로 끝을 봤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요,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총 이틀 만에 20조 원이 하늘나라의 재가 됐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며칠 내내 카카오, 네이버를 팔아 제끼고만 있습니다. 그 많은 물량들을 누가 받아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가 떡락해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9월 7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의 상징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골목시장까지 이거 진출하는 건 못 참지. 카카오만 보더라도요, 지금 계열사만 해도 100개가 넘죠. 118개나 됩니다. 카카오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높은 수수료로 돈을 받고 있고요, 소비자들한테는 이용료를 받으면서 지금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입니다. 이번에 제가 무자비한 이 카카오와 네이버 놈들 다 때려잡아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하고 네이버, 카카오가 상생할 수 있게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놈들 여태까지 잘 해먹었지요. 명치 딱 대십시오. 규제 날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규제를 지금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방법을 찾겠다고 그냥 엄포를 때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박살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 네이버, 카카오의 뚝배기를 깨버렸거든요. 대체 이들이 뭘 걸고 넘어졌냐? 네이버, 카카오가 갖고 있는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요,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요. 카카오는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거대한 금융업도 같이 하고 있죠. 금융당국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 네이버, 카카오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말이야 비교 추천해주려면 그거 다 법으로 우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구리. 아니 나는 그냥 금융상품을 광고한 것밖에 없다구리. 그게 그겁니다구리. 왜 비교를 해가지고 광고를 한 겁니까 구리?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금융 플랫폼 안에는요, 뭐 펀드하고 연금보험, 저축보험 같은 투자 상품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투자 상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만들었던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금융사에서 만든 투자 상품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게 편의점처럼 그냥 투자 상품을 분류해가지고 진열을 해놓은 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상품마다 비교를 해줘서 소비자들한테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이걸 걸고 넘어진 겁니다. 왜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추천을 해주냐 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은 규제 카드를 꺼냈던 이유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것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들 내가 보기엔 비교 추천을 해준다는 게 사실상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중개업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지 겉으로는 광고라고만 해놓고 거 편하게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 넘었지. 그래서 금융당국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펀드, 보험, 저축 상품들의 중개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서 중개하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 네이버한테 이런 말도 덧붙였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오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만한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규제가 많은 이 금융업계를 잘 모르니까 이번엔 제대로 선을 넘은 듯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이 중개행위라는 게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얘기를 했죠. 자,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를 어떻게 후드려 패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 규제가 얼마나 센 거냐? 사실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너굴 씨가 무슨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지, 무슨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지, 커피숍은 어디를 좋아하는지, 어떤 치킨을 많이 먹는지, 사실 이 빅데이터만 있으면 다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금융상품들이 김너굴 씨한테는 어떤 카드가 좋고 어떤 저축이 좋은지 비교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김너굴 씨가 맨날 너굴 초코바만 먹어서 비만에 당뇨병까지 있다, 이렇다고 쳐보면은 그럼 빅데이터는 김너굴 씨한테 알맞는 성인병과 비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추천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비교 추천해주는 그런 금융상품들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한 거죠. 실제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요, 금융 플랫폼이 이 비교 추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금융상품 중개업자를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개가 문제였으니까. 에이 뭐야,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그 중개업자인가 뭔가만 등록하고 나면은 계속 하던 대로 비교 추천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구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죠.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요,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가 전통적인 금융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자금융업자라고 해서 비교 추천하는 중개를 못하는 거냐구리? 이게 뭐냐구리? 솔직히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이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9월 25일부터 비교 추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영업을 하지 못했을 때 카카오페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 카카오페이는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 매출 달달하게 뽑아먹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 2019년 2.4%였던 금융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2020년에는 22.7%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2021년 상반기엔요, 전체 매출액의 32%가 이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훤하게 보이죠? 매출이 그냥 30% 분량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팔다리 자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잘리는 거야, 그냥. 게다가 카카오페이가요, 이제 공모도 앞두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럼 진짜로 빅데이터로 비교 추천해주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구리 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사실 지금까지 엄청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하고 금융당국의 이 규제 콜라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9천억 원의 매물 폭탄을 던졌고요. 외국인들이 이 네이버 카카오를 손절한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도 IT 기업들이 공산당의 그 시진핑 형님의 규제 철퇴를 딱 맞고서는 반토막 나는 거 최근에 여러 봤습니다. 알리바바나 바이두, 디디추싱 등등 중국의 빅테크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20%가 넘게 빠졌잖아요. 외국인들은 이게 당연히 무섭겠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얼라 한국에서도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한다고 하네? 이러니까 외국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시아의 정부 규제는 너무 무서워요. 중국도 규제 때문에 엉망진창인데 한국도 규제한다니까 나 주식 다 팔겠어요. 안 그래도 중국 규제 때문에 이 규제라는 말만 들어도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조금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금융당국은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이 카카오, 네이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정 대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규제 철퇴를 얻어맞았던 카카오도 나름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이 했던 규제 잘 알겠다구리. 카카오페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구리.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규제가 떨어진다는데 엎드려서 조심조심 해야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영이는 바보 멍청이. 리뷰영이는 바보입니다.